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핵심어를 따서 암기하시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집에 가고 나만 단독으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요게 해당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명칭이 단독 혹은 공동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아자, 연립주택에서 연자, 다세대주택에서 세대,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핵심어를 떼서 말을 연결해 보면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게 이렇게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 두 명칭이 아주 유사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주택을 이 그림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소년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다 갔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다 가고 나만 단독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요 그림으로 친구들이 집에 다 가고 나만 단독, 그래서 다가구 단독,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상하시고요. 그 다음 법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필로티는 주거층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3층 이하의 주거층수에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되는데요. 이 그림처럼.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은 이 각 호실마다 다른 세대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구분 소유되지 않고 소유주는 한 명. 그래서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4층 건물로 돼 있고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연립주택이고 660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일 텐데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각각 존재합니다. 구분 소유 해서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해서 소유주가 다르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연상했는데 헷갈리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대주라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세대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뭐 가구주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대주에 연상해서 세대마다 주인이 다른 집, 이렇게 소유주가 다른 집, 세대주. 그래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소유주가 달라서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연상해도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단독주택은 1개동에 1세대가 독립주거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이 있으면 주거의 형태를 갖춘 거가 되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도 6월 달에 법이 개정 시행돼서 아마 2021년도 6월 이전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잘못 기재돼 있을 겁니다. 과거법에는 이게 330제곱미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21년도 6월 달에 660제곱미터로 개정됐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지금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3층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이 요건 요 다 만족해야 다가구 주택이 되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다가구 주택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자 입장에서 이 호실이 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세법상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건축선 그리고 1조에 따른 어떤 건물 후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다 만족해야 이런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보시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4층 이하일 때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4층 이하일 때 다세대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때 기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분 기준이 660제곱미터 그래서 660제곱미터면 한 평수로는 2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구분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이하, 또 4층 이하, 5층, 3층과 4층 이게 구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가장 작은 주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치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 필요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건물은 필로티는 주거의 층수로 보지 않고요. 3층 건물입니다. 주거의 층수로 3층이고요. 그러면 요 3층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니까 660제곱미터 이하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도 해당이 되면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시면 주거의 층수는 3층 그래서 이 만족합니다. 3층 이하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660제곱미터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4개층 이하 3층이니까 4층 이하 둘 다 만족을 합니다.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 둘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3층이니까 면적이 8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660제곱미터 이하 이걸 넘었기 때문에 이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초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시면 층수가 4층입니다. 그러면 벌써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4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4층 이하, 4층 이하 연립이나 다세대 둘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면적은 500제곱미터니까 요 지금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시면 4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가구주택의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쪽으로 와서
4층 이하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둘 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900제곱미터니까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900제곱미터 660 초과 부분. 그래서 이 건물은 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시면 이 건물은 주거의 층수가 5층입니다. 5층 주거의 층수가 5층이기 때문에 뭐 면적 볼 것 없이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서 요 어떤 그 수치들 좀 암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핵심으로 따서 암기하시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집에 가고 나만 단독으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세대주, 세대마다 주인이 달라서 공동주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소유자가 한 명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한다.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대응이 가능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